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미래 포럼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빈 참가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정입니다. 본격적인 개회식 시작에 앞서서 준비한 동영상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아끼고 모아 집을 장만해보려던 시민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600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신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가 번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사라진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은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불평등 해소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의 확립과 복지 확대, 그리고 포용 성장과 사회적 경제 등 신뢰와 협력의 경제를 키우고 다양한 상상력으로 불평등에 맞서야 합니다. 2018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은 불평등한 시대를 극복하는 세계인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만남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의 취지와 의미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시아 미래 포럼은 번영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취지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분모를 살펴보고 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인데요. 이번 포럼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 내빈 성함만 연속해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환영의 박수는 내빈 소개가 모두 끝난 후에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멀리 해외에서 오신 기조연사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We proceed to a quick DV introduction, recognizing our keynote speakers first. Even when your name is called out, please remain seated.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교 경제학 교수님, 리차드 웰킨슨 영국 노팅엄 대학교 사회역학 명예 교수님,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시조 마틴 미국 보스턴 대학교 정치학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내빈 소개입니다. 박수는 내빈 소개가 모두 끝난 후에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미래 포럼 조직위원회의 공동 조직위원장이신 김영호 당국대학교 명예교수님과 여러 조직위원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오셨습니다. 이목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성경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계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님,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님,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에서 참석해 주신 분입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호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그 포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양상우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님의 개회 말씀 있겠습니다. 양상우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양상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아침에 오다 단풍 든 서울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 아침에 커피향처럼 그윽하게 퍼지는 지혜의 한마당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아시아 미래 포럼이 올해 9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원이 한 해 동안 공들여 준비하는 아시아 미래 포럼은 지구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논제 아래 아시아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시아 미래 포럼은 그간 포용 성장, 사람 중심 경제, 일의 미래 등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와 담론을 한 발 앞서 제기하고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불평등 극복을 화두로 삼아 좀 더 균등하고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 사와디 아스유키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를 포함해 60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불평등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때 비교적 평등했다고 알려졌던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간 소득, 자산, 주거, 시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불평등은 의지만으로 단순하게 치유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포용 국가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불평등 해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것은 그런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일반적인 분배나 재분배 말고도 노동의 미래, 지역순환 경제 등 다양한 상상력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미래 포럼을 주최하는 한겨레 신문사는 1988년 독재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아 해직된 기자들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기대하며 주식을 산 7만 명의 소액주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언론사입니다. 잠깐 지난 30년 동안 한겨레 신문사는
어느 한순간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불평등의 극복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한겨레 신문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추구해왔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축전을 보내 응원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참석해 축하를 해주시게 될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행사를 후원하고 함께 진행해 주신 기관, 기업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시아의 상생을 위해,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이틀간에 걸친 토론회 장을 활짝 열겠습니다. 2018년 아시아 미래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상우 대표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회 말씀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와 담론을 제시하고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온 아시아 미래 포럼의 의미를 깊은 통찰력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박용만 아시아 미래 포럼 공동 조직 위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용만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이낙연 총리님, 양상우 대표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앞서 양상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에서 파급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들도 상당 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빈곤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고 소득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격차가 좀 견고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 내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산업별, 지역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실적이 편중돼 가고 있는데 올해도 몇몇 업종과 기업을 제외하면 수출이나 그 상장사들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과 해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 비전을 밝힌 것도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도 성장과 포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앞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기득권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이 포용 성장의 핵심 가치라고 정의한다면 어느 것 하나 기득권과 충돌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 대응, 폐쇄적인 규제와 노사 문화를 바꾸는 일,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구조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의 벽을 넘어 중장기 하향 추세를 되돌리는 근원 처방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 안전망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면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극렬한 저항과 대립 또한 피할 수 있어서 개혁의 동력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부담은 덜고 필요하다면 보다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들 역시 솔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을 벌여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기업과 소속 구성원 발전에 이끌고 또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재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역동성을 높여갈 수 있게 국회와 정부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만 위원장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통해 소득, 일자리 격차 등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 역설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행사를 축하하시기 위해 특별한 분의 축전이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전인데요. 일정상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겨레 신문사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아 미래 포럼은 매년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공론의 장으로 올리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입니다. 불평등을 넘어 보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알찬 논의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금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포용 국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국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전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과감히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포럼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포용적 성장을 향한 좋은 대안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아 미래 포럼의 큰 성공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전이었습니다.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이어서 오늘의 이 뜻깊은 행사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주주 문희상입니다. 한겨레 신문사가 주최하는 국제포럼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이신 한겨레 신문사 양상우 대표이사님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 단국대 김용호 석좌 교수님, 을 비롯한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님, 리차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님,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조 마틴 미국 보턴대 교수님을 비롯한 세계적 석학을 내기분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불평등입니다. 저는 2015년 정당 대표로서 재임할 당시에 세대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MIT의 S. 모글로 교수는 그에 져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역사적으로 포용적인 나라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전의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될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경시되고 균등한 참여 기회와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용과 혁신을 통한 사람 중심 경제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빛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합니다. 오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과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축사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경제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큰 울림을 남기는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축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창간 30도를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이 창간 30도의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아시아 미래 포럼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포럼이 다른 국가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본질적 고민의 하나가 된 불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평등의 문제를 경제학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면서 현대 경제학을 뒤흔들어 놓으신 토마 피케티 교수님과 리처드 윌킨스 교수, 사와다 야스유키 수석 에코노미스트, 캐시조 마틴 교수님을 등 당대 석학들을 기조연설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피케티 교수님은 그의 선풍적 역저 21세기 자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피케티 교수님의 문제제기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한국의 꽤 많은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회자되는 현실은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통렬한 항의입니다. 그것은 피케티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본소득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노동소득의 그것을 능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노동소득 자체의 불평등마저 마구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꽤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와 흑수저를 말하는 현실 또한 한국의 불평등 상속 구조에 따른 처절한 분노입니다. 그것은 피케티 교수님이 지적하신 세습자본주의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케티 교수님은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누진과세 강화와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제시하셨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진과세는 인류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많은 제도 가운데 가장 널리 채택됐습니다. 최근엔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 각국에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진과세는 정권에 따라 강화와 약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화를 시도할 때마다 조직적이고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 그 취지가 위축되거나 왜곡됐습니다. 그 결과로 역대 정부의 누진과세 정책은 불평등의 완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누진과세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급기야 불평등의 심화는 인류 사회의 숙명이라는 비관적 운명론도 등장했습니다. 불평등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한 것은 전쟁과 혁명, 전염병과 국가 실패뿐이라는 말터 샤이델의 저서 불평등의 역사가 대표적입니다. 불평등의 완화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도 국가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완화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민주주의의 실제적 성숙을 위해서도 불가결합니다. 불평등의 방치가 포퓰리즘의 온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경험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새 기둥으로 세운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겨레 아시아 미래 포럼이 올해 주제에 굳이 대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끼워 넣은 이유가 저의 또 다른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상상력을 뛰어넘지 않고는 불평등 완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 포럼을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럼의 모든 토론과 제안을 저도 한국 정부도 경청하겠습니다. 충실한 토론과 실효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등 완화에 대한 깊은 해안을 공유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따뜻한 축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